네, 유한솔의 오늘 머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 소식을 전했죠. 국내 증시가 여기에 따라서 급등 출발을 했는데 들썩이는 국장에 울고 웃는 스타들의 이야기, 남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오늘은 투자 팁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님, 또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또 소장님의 주종목으로 함께 하는데 네, 좋은 예. 관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만나볼 스타들의 얘기는 최근에 워낙 불장이었다 보니까 대개 이제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이야기 위주로 먼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인 김구라 씨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 이 삼성전자가 4만 원대일 때 매입을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의 주가는 다들 아시는 대로인데 아들 MC 그리에게도 면이 좀 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좀 부러운 얘기죠. 네. 한 4만 5천 원대에 매입을 해서 장기 보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들한테 내용을 보여주니까 아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저기 이제 개인 유튜브 방송인데요. 지난 2025년 10월 달에 예. 개인 유튜브에서 삼성전자가 한 100%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4만 원대 이제 매수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 지금은 대략 한 500% 정도 수익이 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구라 씨 같은 경우 우리가 아시겠지만 개인 가정사 때문에 빚이 한 17억 정도 있었었죠.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주식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금 투자도 상당히 예. 잘하면서 금테크로도 다양한 재테크로서 성공한 연예인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경우는 단순한 유행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좀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또 모양새는 비슷합니다. 걸그룹 시스타 출신의 소유 씨의 경우도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무려 10년 전에 반도체 공부를 좀 하겠다고 1억 원 가량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반도체주 위주로 넣어뒀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당시면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 전이니까 계산을 좀 해봐야 될 테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2, 3만 원대였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수익률을 좀 가늠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지금 그 액면 분할로 따지면 2만 원대 다 초반입니다. 네. 초중반에 이제 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30만 원대, SK하이닉스는 무려 300만 원에 200만 원대에 가까운 부분이니까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게 상당히 조금 저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요.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금 운이 좀 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보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2016년이면 반도체가 다운 사이클, 그러니까 예. 그때만 하더라도 반도체 주식이 이제 사이클을 타는 거였는데 예. 원래 저렇게 다운 사이클에 매수를 해서 우리가 업사이드에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업사이클에서 예. 팔아야 되거든요. 그때가 이제 정확히 이제 저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운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실력이 좀 가미된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만 투자했다라면 그게 한 10억 정도. 그다음에 SK하이닉스만 투자했다라면 대략 한 60억 정도인데 이 경우가 가장 큰 예, 경우네요, 가장 큰 경우도 5대 5다라면 대략 한 35억 네. 정도, 1억이 이 정도 됐으니까 상당히 요즘 다양한 유튜버로서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니겠나 네. 싶습니다. 자, 어느 쪽이든 부럽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 10년 전에 이 투자로 또 큰 수익을 봤다는 소유 씨가 또 최근에 이사하면서 집장만 할 때 이 돈이 아주 크게 또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1억을 넣어놨어요. 주식 공부할 겸 마지막에 하이닉스랑 삼성에 넣어놨었어요. 막 올라갈 때. 그러고 있다가 엄마가 이제 이번 이사할 때 되니까 야, 너 거기 1억 있잖아 했을 때가 그걸로 지금 이사 가는 거예요? 사서 영끌까지. 자, 그런데 정말 이게 좀 대단하다 싶은 게 우리도 이제 주머니에 한 10,000원 있던 거 모르고 있다가 찾게 되면 돈 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자, 1억 원에 지금 반도체 장기 투자 묵혀놨던 투자금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고요, 소유 씨는? 네, 어머니가 물어보셔가지고 맞아라고 하면서 10년 전에 묵혀놨던 1억 원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보수적으로 계산만 해도 말씀해 주셨듯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아마 이번에 한남동 집을 6년 동안 거주를 하고 이사를 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 얘기를 했으니까 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전원버핏으로 통하는 전원주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소유 씨보다도 훨씬 더 전에 SK 하이닉스 주식을 매입해서 현재까지 팔고 있지 않은 걸로 유명합니다. 소유 씨 같은 경우는 넣어놓고 몰랐다면, 잊었다면 전원주 씨는 아예 신경을 안 쓴다라고 본인의 투자 비결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얘기도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장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난리 난 거 아세요? 판나 나오더라. 그거는 왜 나오나 그랬어. 왜 난리 난 거야?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오르고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어제자로 한 주당 얼마인지 아세요? 한 주당 지금 14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선생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길에 가득 물어봐. 좋으시죠? 좋으시죠? 이러고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일단 사놓고 들여다를 안 보시니까. 자, 이 영상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오래되지 않았는데 오늘 주가는 뭐 이 시점으로부터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뛰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연예인들의 투자 성공 고백이 잇따르는 건 뭐 하나같이 지금의 뭐 반도체 사이클의 폭발적인 호황 덕분이다. 여기에 맞물려 있는 얘기들 위주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손해 보는 것도 있을 거고 예. 손해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래 이제 좋은 것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공통점을 나타내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대표 기업들, 예. 이제 이익이 날 수 있는 기업들을 장기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여유 자금을 가지고 예.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수유 씨 같은 경우 잊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비투를 했다라든지 예. 그랬다라면 못 견뎠겠죠. 그래서 여유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분산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빛을 발휘한 것이 아니겠나 네. 싶습니다. 자, 감당 가능한 선에서 우량주 장기 투자 위주로 좀 접근을 해라. 뭐 이제 정말 많이들 하시는 말씀인데 실제로 적용하는 게 좀 어려워서 자, 다음에 이어질 연예인들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팁들도 한번 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연예계 대표 재테크 고수라고 하면 배우 전지현 씨가 있습니다. 본인만의 투자 철학 어떤 비결을 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공개를 했는데요. 목표 수익을 정해놓고 괜찮다 싶으면 과감히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예. 이를 들은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주식 투자하면서 이거 정말 어려워요. 과감한 결정을 하는다. 결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사실 배우 전지현 씨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으로도 재테크를 톡톡히 잘 해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강남과 강서에 각각 상가가 있고 또 성동구 쪽에서는 펜트하우스를 갖고 있어서 약 추산된 자산만 해봐도 한 1,500에 가까울 정도라고 네. 하는데요. 역시 재테크 또한 똑부러지게 해내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전지현 씨의 투자 비결은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정해진 타이밍에 도달했을 땐 주변 눈치 보지 않고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다만 그 타이밍은 또 어떻게로 잡아야 하는가라고 되묻고 싶은 저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오래 가지고 있다가 너무 빨리 팔아서 후회한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배우 박정수 씨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고백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삼전을 8만 원대를 산 거예요. 몇천 주를 산 거예요. 제가 삼전을. 근데 이제는 삼전이 막 5만 원까지 내려가네요. 5만 9천 원까지. 그래갖고 한 2년인가 3년인가가 계속 6만 원, 5만 원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해 죽겠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가장 많이 산 주식이 그건데. 근데 얘가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문제만 되면 난 판다. 근데 다 팔자마자 갑자기 8만 원이 돼요. 9만 원이 돼요. 10만 원이면 뭐 매덕 벌을 걸 갖다가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어. 자, 국민 주식이라고 불렸던 삼성전자고 최근에 급등 전에 워낙에 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뭐 연예계에도 적지 않습니다. 데프콘 씨, 뭐 장성규 씨, 저희가 일전에 전해드린 뭐 유튜버 침착맨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 이렇게 오래 묵히고 계속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본전에 도달했을 때 못 참고 팔았던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매도 타이밍은 장기 투자에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가요? 일단 박정수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주식이 성향에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8만 원에 샀다라는 것도 주가 급등하는 과정에 샀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유 씨라든지 전원주 씨 같은 예. 경우는 오르기 전에 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박정수 씨는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산 것 같고 그게 이제 9만 원까지 갖다 밀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들여다본 거죠. 5만 9천 원을 정확히 기억하시는 거 보면 이런 부분들을 또 예. 이게 5만 9천 원에 4만 9천 원이 저점이었는데 그거를 아마 조금 이제 매일매일 들여다보다 보니까 네. 장기 투자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전원주 씨처럼 안 보는 것도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적절하게 내가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전지현 씨와 전원주 씨의 성향을 같이 맞물려야 된다라는 예.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유 자금을 가지고 내가 차분하게 목표 수익률을 정해야 되는데 남들이 좋다고 그래서 샀을 때 그건 못 버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에 세 분의 사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왜 성공했는지를 정확히 읽어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판단을 해서 예. 여유 자금을 가지고 중기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정했을 때 매도를 해야
그게 내 돈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 박정수 씨 영상에 존리 씨도 같이 나왔는데 그 해당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한국에서는 너무 이 금융 투자 교육을 안 하는 것 같다. 일례로 이제 드라마마다 주식하다가 망했다 이런 설정이 나온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다만 실제 상황에서 그런 사례가 없지도 않습니다. 배우 최민수 씨의 아내 강주은 씨가 주식 투자금을 날린 이야기를 또 동치미에 나와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고백을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더 편해지면서 이게 다 내 돈이니까 네. 제가 이제 투자도 또 이상하게 했었어요. 7년, 95년 그때쯤인가 그래요. IMF 때 막 주식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최민수 씨한테 얘기 안 하고 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남편한테 한번 주식 해볼까? 해보고 싶은 거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3억 5천. 근데 그게 다 날아갔어요? 나도 그랬어. 근데 살다 보니까 이런 사고도 나도 치고. 자, 뭐 저간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강주은 씨가 어떤 걸 놓치고 이런 실패를 겪게 됐는지 이런 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국내 시장이 워낙에 급등 중이고 조정도 좀 등락폭이 크게 오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주의할 게 포모, 나만 뒤처진다는 이 공포심 때문에 행동에 나서는 부분을 좀 조심하라고 하는데 방송인 김구라 씨가 수익률이 좋았지만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심경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목소리 잠시 또 들어보고 마지막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주식이 많이 올랐어. 사람이 주식이 많이 너무 오르니까 좀 들뜨더만. 그리고 약간 이렇게 살짝 불안한 게 있더라. 그러니까 나는 먹어도 사실은 약간 기분 좋은 상태에서 약간 들떠 있는데 이게 못 먹은 사람들은 얼마나 짜증나냐고. 그렇죠. 이게 더 짜증나. 장이 안 좋으면 같이 못 먹자. 누구는 먹는데 나는 못 먹으면. 참 인간의 욕심이 참 끝도 그거는 없고. 욕심. 자, 결국 주의할 건 주변에 휩쓸려서 행동하지 말라는 앞서 소장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자, 마지막으로 이 복잡한 시기를 바라보는 전문가로서의 한 말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김구라 씨가 자신의 어떤 심경 변화를 저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 네. 정말 고수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입니다. 네. 일단 지금은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포모 현상을 느껴서도 안 되고요. 예. 포모 현상을 느낀다는 것은 상대평가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8천을 넘어선 상태에서 상대평가를 하기 시작하고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비투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예. 강주은 씨 사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절대평가, 나만의 수익률을 따박따박 모아가면서 목표 수익률에 매도하는 그런 원칙들을 철저히 지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소장님의 주종목, 주식 이야기, 스타들의 사례를 통해서 투자 팁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